9개월 딸 안고 뛰어내리겠다. 극단 선택을 하는 게 협박 되죠. 말린 아내를 때렸어요. 40대 남편. 이게 처벌 면했다는 건데, 처벌 불원서 냈다 번복했다.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다.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이게 최초 낸 게 이제 유효해서 공소기각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폭행죄 같은 이제 폭행죄, 뭐 협박죄, 그다음 뭐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고죄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뭐 친고죄는 뭐 고소하고 지난 거니까 고소가 있어야 이제 처벌할 수 있죠. 고소하지 않는 그럼 고소를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고소를 합의를 해줘가지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되거나 이제 이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한 공소를 기각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 처벌 불허 의사 표시의 이제 제출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생후 9개월 불가한 딸을 안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죠. 협박이 된다는 거죠. 협박의 구성 요건이 해악을 고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지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제 외포심, 공포심을 갖게 하는 거. 그게 협박의 구성 요건인데, 이를 말리는 아내를 말리니까 때렸죠. 이제 뭐 때리면 이제 폭행이 상해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처벌 불원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게 폭행으로 이제 의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처벌 불원서를 이제 낸 거예요, 법원에. 나중에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이게 되게 처벌 불원이라고 하는 게 이 재판 단계적인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고소인 조사 받을 때 조서 말미에 뭐 처벌을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뭐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사 표시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처벌 불원을 했다가 나중에 처음에 반성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해서 처벌을 원해. 특히 이분 관계에서는 용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걸레를 빨아서 못 쓴다 이런 느낌에서 처벌 원한다 의사 표시를 했지만, 법원이 처음에 처벌 불원서가 접수된 이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 이 처벌 불원의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1심까지 가능해요. 1심까지. 네, 그래서 이제 2심에서 뒤늦게 이제 합의를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심에서 재판 중에 합의가 되면 이제 공소기각이 되겠지만, 2심에서는 할 때 합의가 돼도 바로 공소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합의된 사실 그냥 양형에 참작하는 거죠. 참작 사유만 될 뿐이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판사가 이제 그렇죠. 협박하고 폭행하고 혐의로 이제 둘 다 이제 공소기각했다는 거죠. 처벌 원하지 않으니까. 처벌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처음에 냈기 때문에. 그 양형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딸을 안고 베란다로 죽어버리겠다, 떨어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가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하고 협박하고. 근데 남편을 고소한 B씨가 공소가 제기된 뒤에 법원에다 우편을 통해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필로 썼다는 거죠. 처음에. 이게 이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처음. 근데 법원 공무원이 이게 보통 물어보거든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냐, 뭐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쓴 건 맞는데 난 처벌 원한다 입장을 바꿔서 처벌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종적인 의사표시가 유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요거 처음에 요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자필로 작성해서 직접 우편으로 낸 처벌 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해자 의사를 표현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죠? 처음에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 대수 읽어보면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불원서가 접수된 이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고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처벌 불원 의사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예전에 이제 상담해준 것 중에 이제 좀 그 메일로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끝까지 안 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이제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거였어요. 이제 합의를 이제 이 가해자죠. 가해자 이제 이 변호인이 붙어가지고 오만 가지 이제 감언 이설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용서해주면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합의금 있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이 사람들 하는 약속만 믿고 합의서 작성해 준 거예요. 그 합의서 말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접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국가 형벌권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쏘가서 아니 협박당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합의를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 의사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하면 피해자 쪽에서 이 합의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판례상으로는 일단 처벌 불허 의사 표시가 제출이 되면 그 이후에 사정 변경 고려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로 별도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상담해준 사례에서 그게 민사냐 형사냐 조금씩 다 다른 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이제 잘 안 받아들이긴 하는데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사정 변경 이렇게 한 거 돈 입금하지 않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어떤 문제지. 이거 자체에서 하기 쉽진 않긴 않은데 어쨌거나 또 다시 요구해서 뭐 기망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었는데 그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이든 처벌을 원하는 거든 의사표시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주변의 조언을 듣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